네, 안녕하세요. 네, 베인탁 협상 교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이 강의는 제가 카이스트에서 6년간 협상 강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협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면서 많은 협상을 해보셨겠죠? 아니면 어떤 분은 협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다. 어떤 분은 많이 해봤다. 이렇게 각자 다르겠지만 협상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겁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협상은 이런 협상일까요? 네, 우리가 익히 보던 그런 협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훨씬 많은 협상의 모습이 있어요. 네, 한번 볼까요? 어떤 이런 노사 간의 협상,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아니면 어떤 장터에서 협상을 합니다. 비즈니스에서, 그 다음에 자연 속에서, 연인 간에 혹은 부부 간에, 아니면 이런 어린애들도 협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무수한 협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협상의 원리를 깨닫게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우실 것은 우선 협상의 기본 원리를 터득한 것입니다. 협상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본능적인 협상이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협상은 어떤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협상가예요. 본능적으로 협상을 하죠. 하지만 그런 본능적인 협상은 이런 체계적인 협상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무수한 협상에서 이기거나 적어도 지지 말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강의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자, 협상 강의 내용 전체 10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협상 오버뷰, 지금 이 강의가 바로 협상 오버뷰죠. 그 다음에 베트나, 양보점, 조파, 앵커링, 포지션과 인터레스트, 옵션, 통합협상, 윈윈 협상, 그 다음에 액티브 리스닝, 경청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양보, 컨세션, 그 다음에 협상에서 주로 나오는 말, 지저분한 더티 트릭 같은 다양한 협상 전술, 그리고 갈등 관리, 그 다음에 팀 협상 등등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협상의 가장 중요한 모든 내용들은 여기서 다 배우게 되죠. 물론 여기서 다루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협상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여기서 다 배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협상 상식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10개 질문이 있는데 전부 OX 문제입니다. 각자 종이와 연필을 꺼내시고 답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협상이란 제로섬 게임이다. 즉, 정해진 파이에서 내 몫을 얼마나 늘리느냐가 협상의 본질이다. 협상의 총량은 정해져 있다 하는 얘기죠. 제로섬 게임. 남이 많이 가져가면 그만큼 내가 적게 가져가고. 따라서 내가 얼마나 많이 가져가느냐. 이것이 바로 협상의 본질이다. OX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협상에서 먼저 상대방의 제안을 들어본 후에 나의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먼저 내가 말할 것이냐, 상대방의 요구 조건을 들어본 후에 내가 말할 것이냐 하는 얘기죠. 우선 들어보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3번 문제. 양측의 차이가 현저할 때 중간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차이가 큽니다. 할 때 자, 우리 중간선에서 합의합시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다 쓰셨죠? 4번. 협상이 깨질 때에 대비한
다른 대안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 이걸 비밀로 하는 것이 좋다. 대안은 있을수록 좋겠죠. 네. 근데 대안이 있다는 사실을 일단은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점점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죠. 네. 그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양보하는 것은 불리하다. 어떻게든 상대로 하여금 먼저 양보하게 해야 한다. 자, 협상에서 양보는 불가피합니다. 한쪽은 여기 있고 한쪽은 여기 있을 때 양자가 양보를 해야지 어떤 합치점을 찾겠죠. 따라서 양보의 문제, 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6번, 자신이 원하는 바 이상 높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 목표가 1억 원이다 했을 때 1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네, 그거는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다음 문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는 상대의 기세만 올려줄 뿐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경청의 문제. 사실 경청하면은 그냥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그런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경청의 문제. 네. 8번. 협상을 결렬시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결렬의 문제. 어떤 협상이건 간에 결렬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따라서 결렬시키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 쓰셨죠? 9번. 협상 시 나의 숨은 인트레스트를 밝혀서는 안 된다. 숨은 인트레스트, 즉 숨은 의도, 숨은 욕구, 나의 속마음, 개인적인 사정 등등을 말하는 거죠. 네, 이런 걸 밝혀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제. 분쟁이나 난국에 이르는 것을 피하려면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전화나 이메일로 협상하는 것이 낫다. 네, 어려운 협상일수록 직접 대면하는 것보다 전화나 이메일이 낫다 하는 얘기죠. 답을 다 쓰셨습니까? 자, 그러면 정답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자, 1번. 제로섬 게임. 답이 뭘까요? 협상은 총량이 일정한 제로섬 게임도 있지만 가변적인 포지티브 썸 혹은 플러스 썸 게임도 있고 총량이 작아지는 네거티브 썸 게임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X입니다. 2번. 먼저 상대방의 제안을 들어본 후에 나의 요구 조건을 말하는 것이 유리하다. 답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요구 조건을 먼저 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은 X. 다음 문제. 양측의 차이가 현저할 때 중간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양측의 차이가 클 때 중간선이 합리적이다 하는 얘기죠. 답은 뭘까요? 자, 중간선 합의는 때때로 합리적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볼까요? 자,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중간선은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A가 있고 B는 여기가 아니라 난 더 뒤에 있다. 자, 우리 중간선에서 합의하자 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네. 그게 아니라 난 더 뒤에 있다. 저 뒤에 중간선에서 합의합시다. 자, 중간선은 이쯤 될 겁니다. 자, 합의점이 점점점 B쪽에 유리하게 가죠. 네. 따라서 자기를 저 뒤로 빼놓고 우리 중간선에서 합시다 하는 그런 트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은 X. 자, 다른 대안 문제. 협상이 깨질 때 대비한 대안이 있다는 사실. 있으면 좋겠죠. 다른 대안은 많이 있을수록 좋습니다. 그 사실을 비밀로 하는 게 좋을까? 좀 어려운 문제죠. 예민한 문제입니다. 비밀로 한다면 안전하겠죠. 하지만 협상에 도움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그 사실을 활용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적당한 것은 대안의 존재를 슬쩍 암시하는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요. 따라서 답은 X입니다. 계속 X군요. 네. 자, 5번. 양보의 문제. 먼저 양보하는 것은 불리하다. 답은 뭘까요? 계속 X였으니까
이것도 X일까요? 먼저 양보하는 것이 그리 불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제적인 양보로 협상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답은 X입니다. 6번. 자신이 원하는 바 이상의 높은 요구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답은 뭘까요? 자신이 원하는 바 이상의 높은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자신의 협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답은 X. 자, 7번. 상대방의 말을 경청한 태도는 상대의 기세만 올려줄 뿐 협상에 도움이 안 된다. 경청의 문제. 네, 이건 좀 쉽죠? 네. 경청의 태도는 중요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경청이라 하면 단순히 귀를 기울여 듣는 것 말고 질문하기, 확인하기 등등 훨씬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X. 다음 문제. 협상 결렬. 결렬은 최악의 선택이다. 답이 뭘까요? 협상 결렬은 안 좋죠. 네, 어떻게든 성사가 되는 게 목표죠. 하지만 결렬보다 못한 합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협상 합의는 했는데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합의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답은 X입니다. 다음 문제. 협상 시 나의 숨은 인트레스트를 밝혀서는 안 된다. 숨은 의도, 속마음 이런 거죠. 숨은 인트레스트라는 거는 좀 문제가 좀 약간 난해하죠. 숨은 의도를 밝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도움이 될까?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답을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에게 제공된 정보가 이용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함부로 밝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서로의 숨은 인트레스트를 밝힐 때, 물론 조심스럽게 밝힐 때 윈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X. 마지막 문제. 분쟁이나 난국이 이르는 것을 피하려면 전화나 이메일로 협상하는 것이 낫다. 네, 지금까지 계속 X였으니까 네, 이것도 X겠죠. 맞습니다. 가급적 모든 협상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은 X. 네,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죠. 만약에 10개 문제를 다 맞춘 분이 계시다 하면은 제 강의를 더 이상 들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라도 틀리신 분은 앞으로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상 대표적인 협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본 결과 이구동성으로 이 서희장군, 고려시대 서희장군의 협상을 꼽습니다. 고려 성종 시절에 거란족 소손룡 장군과의 협상. 네, 대단한 협상이었죠. 당시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란의 소손룡 장군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입했어요. 고려에는 이를 막을 군사력이 없었죠. 네, 조정이 분열했습니다. 강경파, 네, 끝까지 싸우자. 화친파, 항복하자. 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죠. 이때 서희 장군이 담판에 나섰습니다. 부하 몇 명을 데리고 네, 거란족 진영으로 건너가서 서손룡 장군과 담판을 시작한 거죠. 결과를 봅시다. 이미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거란군이 자진철군했어요. 자진철군했을 뿐 아니라 고구려의 옛 땅인 강동육지라고 하는 땅까지 자진해서 반환하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을 하러 와서 전쟁도 안 하고 스스로 물러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땅마저 주고 떠났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소손룡 장군의 히든 인트레스트, 숨은 의도를 서희 장군이 정확히 파악한 거예요. 그게 뭐였을까요? 히든 인트레스트는 바로 송나라 정벌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고려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즉 송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송나라와 친한 고려를 먼저 제압해서 배후를 튼튼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송나라를 치자. 이게 바로 소선영 장군의 히든 인트레스트였던 거예요. 따라서 서희 장군이 제안을 했습니다. 송나라와 동맹 관계를 단절하겠다, 이제부터. 그 다음에 거란과 새로운 외교 관계를 수립하겠다. 따라서 당신이 송나라와 싸우든 안 싸우든 우리는 상관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죠. 소선영 장군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냐? 군사력 손실 없이 배후를 튼튼히 했죠. 만약에 거란과 고려가 전쟁을 하면 거란이 이기겠죠. 하지만 거란도 많은 군사력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송나라와 싸울 때 불리하겠죠. 하지만 한 명도 손실 없이 그대로 가져가서 송나라와 싸우겠다. 매력적이죠? 좋습니다. 그런데 서희 장군이 추가 요구를 했어요. 고려 조정 내에 친성파가 있다.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친성파가 나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친성파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강동 6주 그 땅을 다오. 사실 그 강동 6주는 거란 쪽에 있어서는 별로 가치가 낮은 땅이었어요. 있으나 마나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서희 장군은 강동 6주까지 받아가지고 고려로 돌아오게 됩니다. 멋지죠? 네. 이런 걸 갖다 보통 우리 협상 용어로 free ice in winter라고 합니다. 겨울철에 얼음은 여기저기 흔하죠. 네. 다시 말해서 강동 6주는 거란족 입장에서는 free ice in winter. 아주 하찮은 이런 거였어요. 그냥 거저 줄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이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로 주는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네, 그냥 손쉽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강동 6주는 지금 동그라미 친 저 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 60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어요. 이번에는 청나라가 조선을 침입했습니다. 조선에게 명나라와 관계 단절을 요구했죠. 네. 조정이 분열했습니다. 강경파 결사항전하자, 화친파 항복하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때 서희 같은 전략가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는 병자호란의 대참화를 한반도가 입게 되는 것이죠. 참고로 병자호란은 이 한반도가 겪었던 전쟁 중에 가장 참혹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한 명의 전략가, 한 명의 협상력, 이게 나라를 전쟁에서 구할 수 있다. 대단하죠. 협상력이란 건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자, 몇 분이 이 협상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체스터 크레스라는 교수가 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비즈니스에서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협상으로 얻어내는 것이다. 네. 비즈니스에서 그냥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만큼 협상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번 볼까요? 네. 존 F. 케네디 대통령. Let us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let us never fear to negotiate.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두려움에 굴복하지 맙시다. 그러나 협상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런, 네. 그 미국의 정치가들은 이런 멋진 말을 가끔 잘 하더라고요. 네. 자, 우선 협상의 기본, 상대방과 이슈를 분리해라.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과 내가 어떤 협상의 대상을 가지고 협상하는 중이에요. 협상하다 보면 상대방이 미워지죠. 왜냐하면 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일수록 상대방은 상대방, 이슈는 이슈, 상대방에 대해서는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하지만 이슈는 철저하게 분리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죠. 협상 초보자일수록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해요. 네. 적대감이 생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싸워야 할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바로 그 이슈들이다.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 적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에 놓여있는 그 이슈, 문제를
함께 공략할 파트너다. 네. 이런 생각으로 협상을 한다면 쌍방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를 해야 되겠죠. 네. 영화 한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영화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죠. 한 장면 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이 등장을 하세요. 네. 등장하셔서 이제 수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바깥의 소음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교수님이 창문에 가서 보니까 공사장, 바로 바깥에 공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소음이 너무 커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교수님은 창문을 닫으시죠. 네. 학생들 너무 덥다고 불평을 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창문 닫은 채 수업을 진행하고 있죠. 학생들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교수님은 조용한 수업을 하길 원하고 학생들은 덥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원합니다. 양쪽의 갈등 상황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혹은 여러분이 교수라면 어떻게 이 상황을 지혜롭게 양쪽이 만족하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까?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영화를 보신 분은 벌써 결론을 아시겠지만 한번 영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학생이 용감하게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열고 나서 인부들에게 말을 했어요. 소음 때문에 교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창문 닫으면 너무 더워서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45분만 다른 데서 먼저 작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창문 열고 수업을 했어요. 네, 아주 의기양양한 그런 표정이죠. 네. 자, 이런 게 바로 어떤 협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은 소음 없는 수업을 원했죠. 학생은 덥지 않은 환경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양자가 만족하는 해법, 네, 이런 게 바로 협상의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교수와 학생 간에 창문을 열자 닫자 이것만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라 제3의 해법을 찾아내는 이런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자세, 이게 바로 협상에서 윈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인 것이죠. 네. 이 다음에 윈윈 협상에 대해서 훨씬 깊게 다루겠지만 일단 조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1강의를 마쳤습니다. 자, 제2강의에는 이제 협상의 전문적인 그런 용어들, 일단 전문적인 내용을 위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